자,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한 첼시. 그런데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했죠. 첫 번째 디마테오가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그게 결말이었다. 네. 첼시가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하면서 결말을 딱 지었다. 성과를 들어 올렸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번은 그게 아니다. 시작이다 이제. 그렇죠. 투엘도 이제 부임을 했고 그리고 첼시의 선수들이 굉장히 젊어요. 그리고 지난 시즌에 본격적으로 돈이 투입되기 시작했고 좋은 감독이었고 챔스 우승을 스타트로 어떻게 보면 첼시의 새로운 어떤 시대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아니냐라는 이야기와 동시에 이번 이적 시장에 좀 강하게 로만 아브라모비치 구단주가 돈을 투자할 수도 있다라는 뉴스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로마는 돈도 있지만 팀에 대한 애정도 있죠. 어떻게 보면 슈가데디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갑부 구단주의 모범적인 사례를 보여주는 사람 중에 하나다. 진짜 그 팀을 순수하게 좋아해서 자기 돈이 얼마가 들어가든 상관하지 않고 좋아하지. 진짜 팀의 어떤 퀄리티 자체를 지금 위치까지 끌어올리게 만든 첼시 팬분들이 그래서 아버지라고 얘기를 찰버지. 많이 하시죠. 로버지라고도 하시고 그 정도로 이제 로만 구단주가 야망도 크고 첼시에 대한 애정도 큰 상황인데 두근두근하게 만드는 소식이 있습니다. 로만이 세 번째 비기어를 꿈꾸고 있다. 여기에 투엘 감독도 로만에게 첼시 제국을 세우고 싶다고 뭐 그런 얘기를 했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뭐 어디까지 진실일지 모르겠지만 말만 들으면 그냥 가슴이 웅장해지는 딱 그런 정도의 얘기가 있죠. 첼시 팬들은 설레죠. 그렇죠. 중서가 저 개풀 상태입니다. 지금 진정이 안 되고 있다고. 실제로 그러면은 좀 위험한 거 아닌가요? 그럼요. 그럼 이제 괴사가 와요. 그래서 이제 시프링하게 이제 피가 쏠려가지고 거기서 이제 굳어버려갖고 이제 둘리가 되는 거지. 푸르딩딩 뭐 첼시. 저는 이제 첼시 색깔이 아니니까 그냥 무리수 던져봤습니다. 여기서 욕심내면 안 돼 이래서 그죠? 넌 욕심을 버려도 그 짬뽕 영상 봤죠? 18만이야. 너 진짜 모든 직원들과 내가 너한테 고마움을 표현해야 돼요. 진짜 그거 솔직히 말해서 명섭이 제작팀장이 간단하게 생각해서 간단하게 들어간 거였거든요. 그거 주원이 형이 할 때까지만 해도 명섭이 형 표정이 엄청 굳어 계셨어요. 근데 너 나오고 나서 아 됐다 싶었을 거야. 그거 무조건 아마 3, 4일 안에 20만 갑니다. 짬뽕 3그릇 먹고서 그거를 저는 짬뽕 하나 먹고 20만 원 찍은 거죠. 최고야 어풋이야. 제가 봐도 대단하죠. 그럼요. 저는 제 가능성을 좀 느끼게 쌉인정입니다. 그래서 이 첼시의 경우는 이적 자금을 대단한 금액이죠. 2억 파운드를 투자할 것이다. 이게 코로나 시국이기 때문에 이 돈이 더 대단하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돈으로는 뭐 2,500억, 2,500억, 뭐 2,500억, 3,000억 이제 뭐 계산이 힘들 정도의 엄청난 금액인데 여기에 선수 판매 금액까지 첼시는 더해질 예정이에요. 약간 잉여 자원들이 약간이 아니야. 제법 많아요. 그냥 다 정리해서는 너무 뭐 시간 입도 아프고 하니까 생각나는 선수만 정리해봐도 바카요코, 모제스, 그리고 뭐 바클리. 로스 바클리. 그리고 왼쪽 풀백 지금 3명이나 있죠. 에메르송은 팔 것 같고 여기에 더해서 케네디 아직 첼시 소속이에요. 그라나다 임대를 갔었죠 지난 시즌에. 케네디 맞아. 케네디. 그리고 저 팰리스 임대간 바추아이. 그리고 이적이 또 유력하다고 얘기가 나오는 타미 에이브라함은 그래도 비교적 나이와 국적을 생각해봤을 때 이적료 수익을 좀 올릴 수 있는 선수라고 보이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외 선수들도 있지만 딱 여기까지 정리해도 이렇게만 정리해도 인원이 꽤 많죠. 그 정도로 첼시가 이 선수들 다 팔리진 않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선수들이 판매가 된다면 추가적으로 돈을 더 얻을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 들려오는 소식이 있어요. 토모리가 AC 밀란으로 지난 시즌 중반기 이후에 임대를 갔는데 이제 이적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이적을 하려고 그러는구나. 금액은 무려 2,800만 유로. 나쁘지 않은 괜찮은 이적료예요. 야 요즘 시대에 이 액수 쉽게 안 나와. 그렇죠. 그것도 공격수가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첼시로서는 정말 이 금액대로 토모리가 팔린다면 정말 괜찮은 수완을 또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첼시가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 장전하고 있는 총알 자체가 진짜 대단하다는 제법 크겠는데? 알 수가 있죠. 그래서 포지션별로 첼시에게 지금 루머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데 일단 공격수 나와야 되고. 그렇죠. 무조건이죠. 공격수 그리고 제가 볼 땐 3선 미드필드. 왜냐면 지금 투엘이 투미드를 쓰고 있긴 하지만 다음 시즌 이제 새로운 계획에서는 3미드로의 어떤 전술 변화도 생각은 해야 되잖아요. 계속 백스리를 쓸지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볼 것이고 물론 워낙에 안정적으로 챔스 우승까지 차지했기 때문에 베이스는 이거대로 갈 수도 있겠지만 바꿀 수도 있다. 투엘이라면 분명 여러 가지 포메이션을 들고 나올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조르지뉴에 대한 어떤 그 약점이 있다는 걸 우리가 잘 나가는 후반기 동안에도 보았기 때문에 미드필드 보강도 분명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숫자도 좀 적은 편이고 여기에 더해서 저는 급하다고 생각이 들진 않는데 장기적으로는 센터백을 영입해서 나쁘진 않을 거라고 또 생각이 들어요. 지금 티아고 실바 있고 그다음에 크리스텐센, 커트 조마 있고 리디거 그리고 아스필리쿠에타, 리스 제임스 뛸 수 있고
그런데 어쨌든 전문 그냥 만약에 백포에서 2명의 센터백이라고 한다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4명 정도인데 어떤 퀄리티를 위해서 추가를 한다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지 않나. 네. 뭐 게히랑 안파두도 있겠지만 예. 일단 뭐 조금 지켜봐야 돼. 당장 바로 직전력검이라고 하기에는 이제 첼시가 네. 바라보는 곳이 워낙 높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센터백에 대한 어떤 장기적인 비전을 갖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 지난 시즌에 영입된 말랑사르가 포르투에서 그렇게 좋은 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의구심이 남는 게 있겠고. 그래서 포지션별로 루머를 정리해왔는데 로마노가 일단 괜찮은 힌트들을 몇 가지 던졌습니다. 로마노는 첼시 보드지는 중앙 수비수 보강을 고려 중이다. 미드필더는 라이스 영입 가능성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라이스는 참 좋은 자원이라고 보이네요. 네, 일단 라이스가 영입되면 중앙 수비까지도 상황에 따라서는 볼 수 있으니까. 네. 물론 자주 보진 않지만 굳이 따지자면 원래 센터백으로의 경험을 더 많이 쌓았던 선수긴 했었죠. 그래서 라이스가 영입된다면 어느 정도 두 가지 경우에는 모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고 로마노 이외에도 최근 첼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적 루머들이 있는데 약간 스타 선수라기보다는 좀 어린 자원들 그리고 다소 우리가 주목하지 않았던 리그에 있는 선수들도 약간 긁어 모으려는 계획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좋은 자원들 먼저 선제적으로 데려오는 거는 네. 아주 좋은 방식이죠. 그렇죠. 그래서 중앙 수비수 중에는 디나모 크예프의 일리아 자바는이라고 이 189cm 2002년생의 선수가 있습니다. 키 좋고 어리고. 그렇죠. 그래서 이 선수도 링크가 나고 있고 볼프스부르크에서 뛰고 있는 막상스 라쿠루아. 이 선수도 이제 뭐 라크로이스 뭐 이런 여러 가지 발음들이 있지만 라크루아가 맞아요. 제가 알기로도 라크루아가 맞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이 선수도 190cm 그리고 2000년생인데 당장 링크가 좀 나고 있는 케이스예요. 그래서 첼시는 지속적으로 중앙 수비수 영입에 대해서 얘기가 좀 돌고 있고요. 티아고 실바가 이제 나이가 있어요. 근데 네. 아마 1, 2년은 경험을 주면서 본인이 마치 지금 이용래처럼 지속적으로 띄워주면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월드 클래스의 선수이기 때문에 어린 선수들을 보강해서 길게 보는 거는 좋다고 봅니다. 그렇죠. 일단 뭐 이 티아고 실바가 영입될 때부터 연장 옵션이 있다는 얘기들이 있었는데 연장하겠지. 이게 뭐 계약 연장인지 아니면 연장 옵션의 발동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한 시즌은 더 티아고 실바가 안정적으로 입지를 다질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라이스의 경우는 지금 첼시 영입 명단에 1년 이상 머물러 있고요. 라이스 영입을 위해선 필연적으로 타 구단과 경쟁이 필요하다고 일단 이야기가 돌고 있거든요. 뭐 당장 맨유 라이스도 얘기가 있었으니까. 근데 라이스는 램파드도 참 지속적으로 원했지만 지금 여전히 첼시에서도 라이스를 좀 물망에 두려는 것 같습니다. 좋지. 네, 그리고 이제 주목해야 될 건 최전방 공격수인데 일단 올리비에 지루는 곧 FA로 풀리죠. 밀란하고 지금 회담이 예정돼 있다는데 이쪽이 좀 유력해 보입니다. 밀란 쪽. 네, 그러면 이제 뭐 질라탄 그리고 지루까지 베테랑 2명의 공격수가 밀란한테는 챔스 복귀에 입성을 하게 되는 같이 입성하게 되는 케이스가 될 것 같고 이번 여름 첼시의 메인 타겟은 홀란드더라고 안젤로 마지안테가 일단 얘기를 했습니다. 뭐 이 사람의 신뢰도랑 이런 거를 다 떠나서 홀란드가 가능하다면 안 노리는 게 이상하지. 이 선수가 1순위가 아닐 수가 없죠. 네, 챔스 득점왕. 지난 시즌 경기수보다 골수가 챔스에서 더 많았던 선수.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지금 공격수와 관련된 루머들이 여러 군데서 돌고 있잖아요. 그런 센터 포워드라고 본다면 음바페는 약간 윙포의 성향을 가진 선수니까 그러면 홀란드 앤 케인이란 말이야. 그렇죠. 이적 가능성 있는 선수들. 근데 어떻게 될지 다 몰라요. 특히나 나는 홀란드 같은 경우는 이번 여름에는 안 움직일 가능성도 크다고 보이는데 근데 만약에 잉글랜드 어떤 팀에서 돈을 투입시켜야 되는데 둘 중에 한 명을 골라라 라고 얘기한다면 합리적인 선택은 홀란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왜? 나이 차이가 7년 차입니다. 7년이면 이건 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적응도나 여러 가지 여태까지 보여준 건 당연히 케인이 더 많죠. 근데 이적료를 감안했을 때 이 7살이라는 나이 차이는 엄청 큰 부분이거든. 그럼 홀란드는 영입하게 되면 2030년대까지의 활약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만약에 계속 여기 남아있다 손 친다면 그렇기 때문에 홀란드를 타겟으로 안 두는 것이 이상하다. 다만 도르트문트가 올해 나는 이 홀란드를 내보낼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이 포인트가 로마노도 얘기한 부분이에요. 로마노가 추가적으로 얘기한 부분을 보면 첼시가 홀란드나 루카쿠 등 최전방 공격수를 영입하는 건 쉽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홀란드는 언론에서 얘기되는 바이아웃이 내년 여름에 발동될 게 유력해 보이고 루카쿠의 경우는 워낙 인텔의 핵심 선수이기 때문에 아무리 인텔가 뭐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선수들 몇 명을 뭐 팔 수 있다는 얘기들이 있다 한들 그리고 콘테가 떠났다 한들 루카쿠를 빼오는 것 역시 쉽지 않은 일일 것이다. 루카쿠 얘기도 요즘 많이 좀 첼시 쪽이랑 링크가 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전에 모라타랑 루카쿠가 되게 묘하게 운명이 바뀌어서 그쵸? 크로스가 됐는데 느낌상 예전에 루카쿠의 별명이 새끼 드록바였잖아. 스타일과 별개로. 그래서 첼시랑 또 파란 유니폼이 지속적으로 좀 어울렸던 선수기도 하고 맨유에 들어가긴 했었습니다만. 근데
이 몇몇 또 기사들에 따르면 인테르가 아무리 선수 매각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루카쿠는 not for sale이다. 그렇죠.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어쨌든 전력 유지를 보드진이 그냥 무조건 포기하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쉽지 않을 것이라고 로마노가 보는 것 같습니다. 가디언에서 마지막으로 첼시의 이적 시장 타겟을 본인들 나름대로 정리를 했는데요. 네. 공격수는 루카쿠와 케인, 그리고 미드필드는 라이스, 그리고 투엘이 잘 썼던 바이글, 스타드렌의 카마빈가, 그리고 조금 이적료를 저렴하게 쓴다면 추아메니도 매력적인 매물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맨인가요? 추아메니. 네. 추맨. 네. 그리고 센터백 질레와 보아텍 얘기가 있어요. 센터백은 여기 또 이제 약간 베테랑 선수들이고 네. 카마빈가는 요즘 또 파리 쪽 얘기도 굉장히 좀 짙게 있었고 카마빈가도 굉장히 좋은 선수죠. 옛날부터 레알 마드리드와 링크는 언제나 좀 조금씩 있었던 선수인데 근데 나는 여기서 좀 빠져야 될 선수는 케인은 난 잉글랜드 내로도 이적이 될까 말까 하는데 그 와중에 첼시가 이거는 좀 불가능한 얘기 아닌가.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결론을 세워야 될 부분은 최전방 공격수 영입이 사실 우리가 계속 다뤘던 포지션 중에 제일 중요하기는 해요. 근데 어떤 매물을 삼더라도 영입이 쉽지는 않을 수 있다. 네, 그게 지금 첼시한테는 걸림돌이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래도 일단 이적 총알을 워낙 잘 조준하고 있다고 하니까 첼시는 설레는 마음으로 이적 시장을 기다려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뭐 코로나 시국이라 돈을 쓸 수 있는 게 뭐 좀 한정적이고 많은 돈을 부르고 그럴지라도 나는 이번 여름에는 왜냐하면 이때가 타이밍이야. 한번 된다 싶으면 이때 확 밀어붙여서 과감한 투자를 한다 그러면 첼시가 지난 시즌 여름 이적 시장 동안에 이적 시장의 주인공이 됐던 게 실제로 이 절대적으로 쓴 돈도 컸지만 딴 팀을 못해서 더 돋보였잖아. 그쵸. 이번에도 난 비슷할 거라고 봐요. 네. 많은 클럽들이 모두 다 적극적으로 뛰어들기는 어려울 것이다. 물론 움직임은 지난 시즌보다는 있겠지만 그러면 첼시가 한 발 더 나아가기 위해서 지금 한번 빵 몰아붙이는 게 필요하지 않나. 첼시 팬들은 당분간은 경기와 시즌이 계속 기대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